이정입니다. 제가 이 데스를 준다는데 정말 데스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진짜 어느 지역보다도 강대한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다양성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을까 기존 자료를 했던 것도 보고 근데 제가 너무 고마운 거는 책을 사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책을 다 뒤지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이제 워드를 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전체를 하려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지형적 지올로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중심을 해서 제가 여기 있는 책들을 너무 고맙게 보고 있고 특히 이 과거에 대한 지올로지 책을 너무 감사하게 보고 이 책과 이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주로 얇은 책만 보셨네? 두꺼운 책 볼 시간이 없어요. 이 책이 영화에서 지금 짧은 거는 건너뛰었고요. 일단 그래서 커트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고요. 이게 그 우생대 25년서부터 현세까지 5섹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하면서 시간들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자,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탁탁 볼 수 있게 해놨구나. 근데 다 내놓지는 않고 책이 정말 잘 만들었다 싶어서 이걸 제 생각에는 박사님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지형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가지를 좀 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아까 그 야근 책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딱 보는 순간 그 미국서, 저거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썼습니다, 제가. 일단 데스벨을 보시면 베이싱과 레인지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분지하고 산맥입니다. 플래툰 왼쪽에 노란색 있는 곳에 저희가 갔다 온 곳이고 일단 데스밸리의 지형입니다. 전체를 보시면 이 지형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름 같은 게 데스밸리, 파라민트 레인지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블랙 마운틴 또 그라페바인 그 산이 있고요. 퍼미알 그 산 쪽이 이쪽 산들 그리고 아마고라 강 아마고스 저희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지형을 조금 더 익히시면 좀 듣기가 제가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이걸 너무 급하다고 너무 잘 책을 좋은 걸 만났고 좋은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일단 데스밸리는 보시다시피 그 퍼니스 크릭 그 딥펄트하고요. 데스밸리 펄트 존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파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분지 저기 보이시죠? 거기가 베이신이 만들어진 거고 데스밸리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저는 그 두 단층대는 400만 년 전쯤에 만만해서 이렇게 땡겨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팔아서 고생대 이후까지는 데스밸리라는 것은 땅은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은생대서부터 나갈 건데요. 그 지형은 제가 그 색깔 입힌 거는 좀 더 위치를 보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그 아시다시피 단테스 뷰가 신곡에 나오는 이제 신곡에 단테가 얘기한 그 지옥편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쯤에 섰었잖아요. 여기가 그 텔레스코프 P이고 이쪽이 건너편에 이게 파라미트 마운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 데스밸리가 되고요. 이 지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데스밸리는 플로어는 그 전체가 5마일에서 8km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계곡은 굉장히 긴 게 100마일 정도, 그러니까 5마일이면은 가로로 8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게 롱을 할 때는 160.9km. 마일은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킬로를 좀 더 다 환산을 해놨고요. 파라미트 레인지가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3.3km 높이에요. 그거하고 데스밸리 제일 저지점하면 4km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제가 짤막하게 한 커트만 보여드릴 거지만 식생대 분포에 대한 그 분포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오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첫 스테이지입니다. 데스밸리 11억 년 전이에요. 보시면 저기 빨간 표시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데스밸리가 생길 지역입니다. 거기가. 11억 년 아직 대륙은 얕은 바다에 있었다. 이게 그 당시에 대륙은 저희 파란색은 물입니다. 얕은 바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각이 움직이면서 이제 점점 데스로 향하게 가는데 여정은 뭡니다. 데스밸리 그 당시에
요게 보시면 뭔지 아세요? 밑에 보시면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이제 호주에 있는 스트로마 톨라이트고요. 요거는 데스밸리에서 발견된 스트로마 톨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에디아카라 생물근이 있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요? 여기 있다고 합니다. 에디아카라 레프트 사이드에 있다고 돼 있고요. 에디아카라 6억년 전인데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펜팅이라고 해갖고요. 이게 운석이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스테이지 1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나오고 운석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운석으로 해서 강산 사업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1800년도에. 그러니까 책을 디카로치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우선은 제가 너무 그래, 급해서 잘했어. 아니, 그 잘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그러라고 사온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번역하는 거가 약간 부족한 점이 좀 있어갖고요. 되는 부분은 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책의 구조가 이게 이게 원생대잖아요. 원생대. 그때 만들어진 것이 지금 강사에서 써먹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이 구조가 혼란스럽지 않고 저희가 섹션을 워낙에 따로따로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 하고 하나에 대해 있어서 그 방대한 자료를 너무 심플하게 해놨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스밸리 위쪽에는 선천입니다. 파나멘트 레인지에서 발견되는 거고요. 근데 아래쪽에는 철이고요. 오른쪽에는 펄스풀이라고 아시죠? 가짜 금이요. 이게 저수가 데스밸리에서 발견되는 건데 그때 은생대 때 만들어진 거고요. 다음 세팅 2입니다. 세팅 2는 5억에서 2억 년 그러면 고생대가 되죠. 그때 보면 여기입니다. 이때도 아직도 데스밸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밑바탕에 왜 이렇게 책을 만들었냐면 그 밑에서 작업이라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쪽에 해안선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근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다 이동을 하는데 해안선 따라 석회암이 아까 보셨죠? 라인이요. 여기 라인 어디죠? 여기 보시면 라인 있잖아요. 까만 거. 네, 그게 해안선입니다. 만들어진 거고요. 저도 보세요. 저 얼리 캄보리안 해갖고 5억 5천만 년 전에 석회암 나오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회암 무조건 5억 년입니다. 라임스톤 같은 게 그러니까 책이 이런 라임스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걸 보여줬고 밑에 보면 삼엽층이잖아요. 삼엽층에 이제 이건 그림이지만 밑에는 거기서 만든 화석입니다. 근데 너무 클리어하게 나왔다.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삼엽충 그걸 분석을 해갖고 강원도 쪽에는 삼엽충 분석해갖고 호주 쪽 삼엽충 비교를 해갖고 대륙이 연결됐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것이 그라피안하고 포니얼 마운틴, 그다음 파나미트 레인지 부스에서 다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여기서 데스밸리 지형이 이제 지금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책에서 색깔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암석 표현이고요. 여기 점점이 고래 표현이고요. 그 전에서도 그런 표현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바다는 이렇게 좀 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드디어 등장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고생대 후기 때 북극 아메리칸으로 아까 팔로피안 할 때 팔로피안 플레이트 나왔죠. 그 판으로 섭입됐어요. 판으로 팔로피안 해양에 있는 것이 섭입이 된 거예요. 섭입이 되면서 살이 생기고 지진하고 활동하고 그래서 시생대에 걸쳐서 계속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볼케닉 락하고 플로탄 심성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잠깐 보세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지금 저 중성대 넘어오면서 뭐냐면 화산암이 되잖아요. 발케닉암이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리산이든 꼭대기 올라가면 그 바위 있잖아. 한강 바위. 그게 대략 중생대 1억 5천에서 이렇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8천만 년 전까지 연결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화성암하고 이제 화성암이 화성암이 있고요. 저 위에 있는 거 있죠. 이 주둥이가 이렇게 오리처럼 된 하드로사우루스. 저쪽에 그림이긴 하지만 오른쪽 끝에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생명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성암
화성암이 나타났을 때는 저렇게 이제 밑에 보시면 그 고래예요. 트라직 그 플루토니록의 그 뭐죠? 트라직 스키에 그렇지. 신성하게 이렇게 고래가 저기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데스밸리 리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 잘 만들어서 감사해요. 책 되게 괜찮네. 네, 네. 다 보이네. 표현은 안 하고 이제 대표적인 걸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4세대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이제 6,500만 년 전서부터 6천만 년 전이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때 신생대 초가 되는데 샌 안드레아 폴트 존이 이때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거 비행기에서 봤어요. 내 비행기에서 봤어요. 저 창문에 와 기가 막혀. 그 평원에 이 폴트가 보여요. 쫙 이렇게 보여요. 네. 박사님만 보셨습니다. 너무 창문에 놀라요. 앉아 계셔서. 그래서 이때 그 메이신하고 레인지가 데스밸리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메이트가 거의 지금과 같은 날씨가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때 분지하고 산맥이 분지하게 되고요. 이때 나온 생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때 시레벨이 그 굉장히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스밸리는 아까 썼던 타이투스 캐논이 또 있잖아요. 그 데스밸리에 그런 것이 이때 형성됐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 사바나라고 돼 있죠. 이때 그 미국의 데스밸리에 이 시기 때 사바나가 등장을 해서 사바나가 됐다고 합니다. 데스밸리 자체가 사바나 기울 때 됐었구나. 네, 그러니까 온도를 보면 지금 온도보다도 그때는 좀 좋았다는 거죠. 사바나 온도에서 지금 이제 점점 나빠지는 건데요. 이때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데스밸리에서 보면은 그 볼케닉 그러니까 이제 화산 활동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그레이트 베이신이 있잖아요. 계속 확 이렇게 익스텐션 된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그 저기 김양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아주 비슷해요. 실트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홍수가 나고 그 저겁니다. 보이시죠? 저게 그 실트 굉장히 너무 곱잖아요. 물이 빠지지 않고. 그 데스밸리에서 계속 봤잖아. 네, 그래서 물이 빠지지 않고 물이 쬐끔만 와도 거기서 이제 홍수가 나고 언제는 그 이제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물이 나와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붕산이라고 하시죠. 이때 드디어 이때 분산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데스밸리에서 만들어진 시기가 샌디가 저 시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붕산 공장입니다. 붕산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1883년에서 마지막에 1915년까지. 저도 좀 빨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스마트폰인가. 저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게 성면 종류인가 지적하면 보레이터. 붕소. 저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해요. 저쪽에서. 저것 때문에 데스밸리가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분산 때문에 뭐 금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이 분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되고 그렇죠. 산업용으로 굉장히 전 세계 수요가 있어갖고 이걸 마이닝하러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데스밸리라는 전설이 생깁니다. 네, 분산. 그리고 그냥 분산염을 해요. 궁소를 중심 원자로 하는 산소산의 염이다. 분산염. 분산 우리 아마 소독할 때도 봤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세대에서 알루펜트 아시죠? 알루비알펜이라고 그래요. 그 충족지입니다. 그래서 충족지가 이 시기에 마지막 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위에서 내려온 것들이 이제 핸드 팬이라고 해서 바깥이 열렸잖아요. 손처럼.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산에서 내려오고 또 물이라든가 빙하수 같은 데서 이제 뭐 내려온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비가 와도 급류를 타고 오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돌들이 파괴되고 이제 큰 돌, 작은 돌. 그래서 그 밑에 보이고 저희가 데스밸리 갈 때 보면은 이제 돌밭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데스밸리는 우리가 이제 모래사막이라기보다는 암석사막이 되는 거고요. 실제 데스밸리에는 저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식생지는 한 5%
95%는 굉장히 황량하지만 이제 비가 오거나 좀 때 잠깐 꽃들이 피고 이런 것들이 좀 피는 거죠. 이때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캐년 계곡을 따라서 이제 바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미네랄들이죠. 그러니까 좁은 계곡을 흐를 때는 유속이 빠르거든요. 빠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넓어지니까 속도 확 줄어드니까는 속도가 다운되면서 그대로 퇴직이 밑으로, 되죠. 그다음에 밑에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쌓이는데 저희가 자동차에서 모래를 쫙 이렇게 뒤에서 쫙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밑에는 이제 돌들이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잃으면서 부채 모양의 충격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드워터입니다. 배드워터 여러분들 다 보신 것처럼 86 해저 86m 밑에까지 온 거고요. 수분도 맛을 받으니 좀 단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데스밸리에 아까 궁소라든가 소금이라든가 그 외에 석회암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산에서 내려와갖고 갈 곳이 없고 데스밸리에서는 바다로 나가는 게 없어요. 저희들이 보통 강 들어오면 바다로 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워낙에 물이 와도 오고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고이긴 했어도. 근데 워낙에 지형적으로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부터는 습한 그 태평양의 공기가 거기 한 4,000m 되는 거에 걸려서 넘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분지가 돼서 굉장히 덥고 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에는 이렇게 동서로 돼 있어서 이렇게 통과해서 거기는 설렁지가 되는데 이 데스밸리는 이렇게 해로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데스밸리가 여기 있으면 시에라 네바다가 있으면 여기가 캘리포니아만이잖아요. 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딱 들어오는데 높은 산에 딱 막아놓으니까 여기에 습한 공기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팬 현상. 팬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왔고 아직도 우리가 그 단테스 뷰에서 보면은 하얗고 있어서 이렇게 골같이 이렇게 선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만들어서 그 물 흐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징적으로는 그 데스밸리에 있는 물 흐름은 우리가 강줄기 하면은 그 강줄기 그대로잖아요. 거기 가도 그거잖아요. 근데 데스밸리에서는 강줄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생기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왜냐면 워낙에 거의 플랫이고요. 그다음에 물이 생기면 지가 지형이 어떻게 돼서 가고 싶을 때 가는 거기 때문에 물길이라는 게 없이 그때 만들어요. 사막 지방에는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강을 형성하지 않고 와디라 그래서 매년 달라져.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길이 없다는 거죠. 네, 그 대신 저희가 그거 봤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가는 길 같은 게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물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들이 뭐 그렇게 완전히 100% 마르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에서 데스밸리에서 그죠? 배드워터가 만들어지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비가 내리고 그런 홍수지고 폭풍우에서 되지만 과거에는 홍조색 때 빙하가 녹음물이 레이크맨이라고 있고 빙하로 만든 호수가 레이크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만들어서 그 호수가 그쪽에 2만에서 13만 년 전에 습한 게 의존해갖고 이게 의존했다는 거는 이미 그쪽에서 제가 다음 장에서 써놨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기후가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호수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기 때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때 얘기한 그 물고기 있잖아요. 팝핏이라는 것이 의존적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아종이 있었던 거는 이렇게 많이 분류가 돼서 그래서 아종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빙하기 때 파나미트 밸리에 보셨죠? 그쪽에 파나미트 쪽에 밑에 이게 골이 생기면 밸리잖아요. 그쪽에 홍조세 때 이게 900피트면 어떻게 되죠? 30이니까 100m 정도 되나요? 900피트 깊이로 잠겼다고 합니다. 그때.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고서 파나미트 마운틴 남쪽으로 들어오면서 갈 곳이 어디예요? 남쪽에서 갈 곳은 데스밸리거든요. 데스밸리에 거기에 웬레이크를 만들었는데 600피트 깊이까지였다고 합니다. 데스밸리 쪽이. 그래서 지금도 현재로서는 데스밸리 밑에 그러니까 이제 배드워터 밑에 있는 기반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00피트 정도 1%가 됐나요? 그 깊이에 솔트들이 이렇게 쌓여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적들이.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가면 바로 기반함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반함을 만나는데요. 이 기반함은 계속 현재 침강 중이고
침강 중이면서 이렇게 침강되잖아요. 바깥으로 끌려나가면서 그때 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끌려나가면서 거기에 퇴적이 계속 쌓여가고 이거는 넓어지고 그다음에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레벨은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파라미터 레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블랙 마운틴이라고 좀 약간 데시벨 그 아래쪽에 블랙 마운틴 그러니까 블랙 마운틴이 단테실뷰 아시죠? 거기가 블랙 마운틴이에요. 거쪽에서 하고 파라미터 레인지의 베들럭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태적은 계속 쌓이고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거의 끝에 나갔고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이제 디저트죠. 저희 메스키트 덤이라고 그래갖고 여기가 별로 크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막하면 굉장히 크고 무한하게 크고 이런 거가 얼른 떠오르는데 여기 가서는 게 크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가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모래잖아요. 뭐 감목 있다고 그래서 그게 우아하게 뭐 거기에 유명히 새를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패셔니스트 그러면은 변화무쌍해야 되잖아요. 산의 눈이 그 눈이 굉장히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바람거리 진화하기 때문에 얘가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 한 타임이라서 변화를 모르고 또 바람도 별로 없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읽지를 못했는데 이 둔이 굉장히 곧 위치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 거의 허허벌판이었잖아요. 산맥들이 다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바람을 막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서 이 둔이 수시로 변해서 사진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보시면은 알루펜 그 충격지에서 보면 돌이라든가 미세라든가 이렇게 모래 같은 게 점점 암석이 커다란 것이 자갈이다가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보시면 여기도 바깥쪽에 어땠어요? 그 이제 자갈들, 쬐꼬만 자갈들이 보시보시하게 있었었잖아요. 그 모양새가 됐고, 그래서 여기가 유명세를 탄다고 합니다. 바람고 이렇게 항상 바람 부는 대로 바람 마음대로 불어서 눈을 만드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지형, 이 시기에 또 떨어졌으니까요. 한 2천만 년 전에서 1천만 년 전. 근데 최근에는 뭐 제가 여기 써놓지 않지만은 800만 년 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야 뭐 여태까지 그 기록된 거는 1000에서 2000만 년 됐다라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만 해드리고 저기 내려갔다 오셨죠? 박사님? 네, 좀 이따 저 끝나고 그때 감상을 1분만 말씀해 주세요. 최고의 최고 데스밸리의 하이라이트. 네. 바람 엄청나게 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 위에 보면 위에 그 하산재 형태 다 보이잖아요. 네, 다 보이죠. 완전 특색이 다르잖아요. 제주도 같은 거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거를 이렇게 전체를 줄 때 도저히 실력이 안 나서 찍지 못했고요. 아마 누군가 찍었으리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래도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영상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네, 동영상. 네, 계속 찍으셨죠. 요거는 특히 이제 그 데스밸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잖아요. 팔레트. 보시면 요 가운데 색상이 실제 보는 것보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라서 아마 이제 딴분이 찍은 사진은 카메라들이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풍경이 나오니까요. 여기 보시면 색깔들이 있죠. 그래서 구리는 녹색이고 철은 붉은색이고 망간을 한대했을 때는 보랏빛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암석이 다 노출되잖아요. 노출되기 때문에 저런 색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식물군 제일 밑바닥서부터 꼭대기인데 소노란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소노란이 이 저희 데스밸리 그쪽은 아닌데 식물군을 표현할 때 소노란 기준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 소노란이라는 그 저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사막인데 엄청 크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남한의 사진인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렇게 큰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로우 소노랄, 어프 소노랄 해갖고서는 그 식물군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멋이라든가 디지털리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큰 거겠죠. 그다음에 파인 쪽, 그다음에 좀 더 림보 파인인데 보시는 것처럼 점점 위에 올라갈수록 식물군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위에일수록 아래보다는 살기가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지가 되니까 온도도 좀 훨씬 떨어지고 습기도 또 있고 머금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또 상표에 대한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라이프존에 대해서 여기서도 실제 얼마나 살까 저희들이 이제 중화뱀을 본
우리 그 배원도 있었지만 도화면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고요. 정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보면 정갈도 있고 다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은 토끼가 많았어요. 우리가 맨 앞에서 토끼를 많이 봤어요. 그거는 제가 그 크로스 이제 네. 그 길을 건널 때 데스밸리 가는 길이었나요? 토끼를 한번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도 다 숨어서 살고는 있었습니다.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여기도 못 봤고. 그래서 이때 이제 아리로나 체난단의 멕시코 소노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락을 하는데요. 면적이 남한 면적이 3배예요. 사막 면적이 얼만큼 큰지 그거 기준에서 아마 미국에서는 이제 생분락을 표현을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산 속에 산 높은 곳에서의 그 겨울에 눈이 녹은 물들이 밑에 이렇게 쏟아져서 가져오면은 지금의 데스밸리는 처음에는 제가 지질대를 설명드렸지만 지금의 데스밸리는 기후대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기후대가 되겠죠. 물론 지질적인 조건에 맞춰서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 서로 맞물려서 이제 사이클이 되는 거지만 이런 그 눈 녹인 물들이 많이 했을 때 아니면 폭풍 맞았을 때 팍 쏟아졌을 때 거기가 이제 알루미늄 팬이 만들어지고 그런 그 뭐죠 사막 같은 것들이 암석 같은 것들이 다 쏟아져 파괴를 하는 거죠. 암석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물이 엄청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캐년랜드라든가 모든 것이 물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여기는 이 물이 결국은 현재 지금 이 시대의 데스밸리를 앞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책에서 보니까 그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가 있잖아요. 벌어지는 게 한쪽에서 한 15년 정도 측정을 했는데 그 지질 그 측정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것이 변화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라는 게 있는데 현재 계속 그 측정을 하고 연구 중에 있다고 그러고요. 데스밸리에 대한 표현을 그 책을 만든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표현을 그러죠. 데스밸리는 여전히 모르겠다. 우리가 책을 만들었지만 데스밸리가 이게 사실이 단지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계속 우리는 이제 찾아가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화면이 아주 인상적인데 이거 사실 우리 제주도 가도 그렇고 뭐 우리 저 뒷동산에 가도 조금 등산하다 보면 흔히 보는 거잖아요. 물이 있고 바위가 있고 뭐 온갖 산화된 형태의 식물들이 있고 그래서 이 우리의 주변에 가장 많은 흔한 이것들 데스밸리 갓도 와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야산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 137억 년에서도 뒷부분 이렇게 가면 아마 작년도처럼 지질도 한 2번, 한 8시간 다룰 겁니다. 강의를 하고, 이번에는 그 지구 산소, 그러니까 고생대부터 현재까지 지구 산소 농도가 어떻게 바뀌면서 생명 현상이 산소하고 어떻게 결부됐는가. 그건 거대한 담론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미국 전문가 책이 국내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번역 막 끝난 그 원고를 제가 갖고 있는데, 놀라워요. 생명이 진화하고 한 5억 년 동안 산소 농도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성지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조금 오늘 뭐 자료가 방대하지만은 방대한 자료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느낌으로 몇 개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한 사람 더